안녕하세요. 남자친구 부모님이랑 밥 먹다가 소리 지르고 뛰쳐나온 여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 부모님께 결혼 못하겠다고 했고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싹싹 빌지만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졌네요. 먼저 저희 집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27살 여자고 위로 오빠 하나 아래로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집안 환경은 지방에서 태어났고 부자는 아니지만 대학 시절까지 학비 걱정, 용돈 걱정 한번 안 해보며 살았습니다. 아빠는 30년 정도 한 회사에서 일하시다 얼마 전에 퇴직하셨고 엄마는 가정주부이십니다. 오빠와 남동생은 둘 다 공무원이고 저는 졸업 후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 취업해서 또래 여자인 친구들에 비해서는 괜찮은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녀요. 아빠 엄마는 노후 준비를 해놓으셨고요.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금수저는 아니랍니다. 아빠는 30년간 주말을 제외하고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으셨어요. 남들 다 가는 여름 휴가 한번 안 가보셨고 외국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십니다. 정말 악착같이 허리띠 졸라매셔서 모으고 또 모으신 거랍니다. 심지어 저는 학창 시절에 공책을 사본 적도 없습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가져다주는 이면지로 열심히 공부를 했죠. 빼곡하게 안 쓰고 이면지를 버리려고 하면 그때는 집안에 초상나는 날이랍니다. 이 정도로 아빠는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근검절약하셨고 그 결과로 현재 상가 4개와 아파트 32평을 월세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은 58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 우리 새남매 힘들게 키우신 걸 알기에 제가 결혼 때는 단 한 푼의 지원도 받기 싫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 오빠랑 남동생도 비슷한 생각이고 나중에 오빠나 남동생이 생각이 바뀐다면 저는 상견례에 가서 들어 누워서라도 그 결혼 결사 반대할 예정이랍니다. 그 돈으로 평생 우리를 위해 아끼고 희생하신 엄마 평생 소원인 유럽 여행도 가시고 부모님 두 분이서 행복하게 일 안 하고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빠는 저희 새남매에게 약간의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시고 후에 원한다면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도 아이를 돌봐줄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다 커서 징글징글한데 손주는 얼마나 귀엽겠냐면서요. 이 정도까지가 현재 우리 집 사정이고요. 다음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친구네는 남자친구와 여동생 1남 1녀입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예요. 노후 준비는 크게 안 해놓으신 걸로 합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취업한 상태로 연봉은 저보다 조금 적고 여동생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연애를 하면서 집안에 도움 없이 우리끼리 모은 돈으로 결혼하기로 자주 이야기를 나눴었죠. 제가 모은 돈은 5천, 남자친구가 모은 돈은 2천 정도고요. 여기에 대출받아서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간소하게 해서 결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자친구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오히려 저보고 알뜰하고 검소하다며 결혼하면 살림을 알뜰살뜰 잘하겠다고 좋아해줬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제 남자친구 아니 얘네 부모님을 보고 왔어요. 남자친구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못하셔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자고 얘기가 되었고 저는 전업주부신데 음식을 잘 못하시나 이런 생각과 함께 남자친구 가족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어머니께서 제게 연봉과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아빠 직업 등등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렸고요. 아빠가 지금은 퇴직하신 후에 집에서 쉬신다고 했더니 어머니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제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는 다 해놓으셨다고 했더니 옆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도우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저희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그 자리에서 다 나불대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남자친구와 술자리에서 부모님 재산에 대한 얘기를 술 기운에 간략하게 말했었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제 입을 찢고 싶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의 말을 들은 어머님은 저에게 형제는 공무원이니까 됐고 그럼 부모님이 널 더 챙기면 되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저렇게 말하시면서 우리 아빠가 퇴직했다고 말했을 때 굳어 있었던 얼굴이 활짝 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밥그릇 위에 고기를 한 점 올려주시더군요. 이때부터 제 기분이 매우 모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 도움받을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이미 결혼 준비 자금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와도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저한테 얘야
너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구나. 너네끼리 시작하면 힘들어. 내가 다 살아봐서 알아. 그러지 말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좀 해서 집 한 채 부탁드리고. 아, 집은 우리 아들 회사 근처가 집값이 더 싸니까 우리 아들 회사 근처로 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그리고 말이야, 한복은 어디 어디 게 좋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남친 회사 근처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차 타고 1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저는 이러한 어머님의 말씀에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집에서 도움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따로 집 같은 거 준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거 드시고 남자친구, 여동생 결혼할 때 보태셨으면 해요.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집 3남매가 우리 아빠, 엄마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님 왈, 우리 집은 너네 집하고 달라서 해줄 형편이 안 된다. 우리 아들만 있으면 됐지. 우리 아들이 혼수고 예물이고 집이야. 아, 맞다 얘야. 그런데 요즘 가방 어디께 좋다던데. 하며 가방 명품 브랜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망언을 듣고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어머니께 뭐라고 하셨죠. 그러자 어머님은 자기가 못할 말 했냐며 우리 큰아들 장가 보내는데 저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깟 집하고 한복하고 가방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건 뭐 지나가던 강아지도 비웃고 갈 정도로 개똥 같은 소리를 하신 거예요. 남친은 옆에서 눈치를 보다가 엄마 헛소리 하지 마. 이러다 엄마 아들 장가 못 간다고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들에게 큰 소리로 혼나서 서운하셨는지 울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개판됐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제가 꼭 참았죠. 남자친구 부모님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하고 아버님과 남자친구도 어머님의 폭주를 말리면서 다그치는 분위기여서 꾹꾹 참았는데 이때 어머님이 끄끄 서럽게 울다가 저를 째려보시며 한마디를 더 날리셨습니다. 너는 애미애비가 그렇게 째째하게 살라고 가르치던 너네 부모님이 왜 그렇게 돈이 많은지 알겠다. 어휴. 한순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자친구는 동공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아버님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싸셨습니다. 그 몇 년간의 별의별 개소리는 다 들어봤어도 이 정도의 개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즘 피곤해서 환청이 들리는 건가 하고요. 10초 정도 지나니 상황 파악이 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살면서 어른들한테 잘해야 한다고 20년 넘게 배워왔었는데 제 눈에 저런 건 어른으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개한테는 개소리로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를 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누구한테 그렇게 거지근성을 배우셨나요? 저희 부모님께 도움 안 받아도 저는 5천 모았고 땡땡이는 2천 모았어요. 저는 땡땡이보다 2배 이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땡땡이보다 월급도 좋고 회사 복지도 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속물처럼 말씀 안 하셨으면 어련히 제가 준비해가고 어련히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했을 텐데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께 어디 가서 기죽고 살라고 배우지도 않았고요. 저희 부모님 욕하시는 아줌마하고 몇십 년 볼 자신이 없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한테 한 번만 더 잡으면 저 아줌마한테 더 지랄할 테니 잡지 마세요. 이렇게 한마디 날려줬죠. 집에 와서는 속상함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으로 펑펑 울었고 저희 부모님은 제 속도 모르시는지 어른들 잘 뵙고 왔냐고 물어보는데 미안해서 피곤하다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와 아버님, 심지어 자리에 없었던 남자친구의 여동생까지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 남친 여동생은 자기가 앞으로 엄마가 그러지 않도록 잘 단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고쳐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약간은 흔들렸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했고 어머님을 제외한 아버님, 여동생은 정상처럼 보이기도 했고 결혼 조건으로 어머님을 안 보고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근데 주인공은 어김없이 등장을 하십니다. 남자친구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2번 안 받고 3번째 받았는데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쌍욕이 들려옵니다. 야, 우리 아들한테 뭐라 했길래 생전 속 한 번 안 썩이는 아들이 이러니? 요물이다 요물. 이래서 예전부터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지.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 속상하게 하니?
너 결혼만 해봐. 시어머니가 왜 무서운 건지 보여줄 테니까. 이러면서 1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는지 개소리를 짓더라고요. 저는 1분 정도 듣다가 통화는 끊지 않고 너는 짖어라 나는 밥이나 먹어야지 하면서 핸드폰 내려놓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팸을 송송 썰어 넣은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왔습니다. 디저트로 과일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나왔습니다. 1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어머님이 아니 아줌마는 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배터리 아깝잖아요.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잠시 흔들리다니 진짜 미쳤었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고 고쳐 쓰는 것도 아니구나. 결론은 저는 어머님의 마지막 개소리 덕분에 남자친구와의 정도 싹 떨어지고 미련도 훌훌 털어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네, 정말 속 시원한 사연의 주인공이네요. 저는 여러 고민이 있는 분들께 당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식들이며 당신들을 애지중지 키운 부모님을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그렇게 힘든 것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상 오늘의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